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PSAT 7급 모의평가 같이 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은 1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어요. 일반 행정직렬 주무관으로 새로 채용된 갑, 을, 병은 행정안전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한 명씩 배치가 되는 것으로 정해졌대요. 그리고 가나 다라는 어떻게 배치가 될까를 예측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예측만 틀렸음이 밝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가가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을은 행정안전부에 배치가 될 거야. 그리고 병은 보건복지부에 배치가 될 거야 라고 간단하게 써줄게요. 그리고 나는 을현이 행정안전부에 배치가 되면 해서 이제 나와 다는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갑은 고용노동부에 배치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를 볼게요. 을현이 행정안전부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을이 행정안전부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병이 행정안전부에 배치가 될 거야 라고 했고요. 그리고 라는 갑이 고용노동부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병이 행정안전부에 배치가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한 명의 예측이 틀렸다라고 할 때 하나가 거짓인 거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을 반대관계에 있는 것을 골라보시면은 일단 얘네들은 조건문이니까는 뭐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첫 번째 가에서 병이 보건복지부에 배치가 될 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라는 병이 행정안전부에 배치가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병이 배치가 되는 내용을 각각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와 라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고 그리고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가가 참일 경우에 갑, 을, 병이 가가 참일 경우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살필 거고요. 그리고 라가 참일 경우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가가 참일 경우에 지금 을이 행정안전부에 배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행정안전부에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병이 보건복지부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갑은 고용노동부에 배치가 되네요. 그리고 라가 만약에 참일 경우에 가가 거짓이고 라가 참일 경우에는 우리가 갑이 고용노동부에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병은 행정안전부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보건복지부인데 해당되는 을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배치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와 그리고 라를 제외하고 요 나와 다 가지고 움직여도 이 경우의 수는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경우의 수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을 골라라라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럼 두 가지의 경우의 수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을 골라보시면 갑은 고용노동부에 배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다 갑은 고용노동부에 배치가 되죠. 그래서 얘는 맞아요. 그리고 을은 행정안전부에 배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을은 가가 참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배치가 되지만 라가 참이고 가가 거짓일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에서 참인 경우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그리고 라연의 예측은 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가가 참일 경우에는 라가 거짓이고요. 그리고 라가 참일 경우에는 가가 거짓이에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바로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는 여러분 뭐 거짓이 하나다 그리고 뭐 참이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것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마련한다라는 것이 어떤 아이디어의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다음 문항 갈게요. 다음 글의 기억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회사가 소비자들을 A부터 H까지 8개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의 효과를 살펴보는 실험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 전 활동으로 광고 그리고 할인 2가지 그리고 구매 활동으로는 사후 서비스 1가지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구매 전 활동이 끝난 후 구매 후 평가했고요. 그리고 구매 후 활동까지 모두 마친 후 구매 전과 구매 후의 마케팅 활동을 종합해서 마케팅 만족도를 평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평가가 두 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매율과 마케팅 만족도는 모두 A부터 D로 평가를 했고 A가 높고 그리고 D가 가장 낮은 그런 수치였습니다. 이 회사가 수행한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개의 집단에 대한 어떤 평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는 A, B, C, D, E, F, G, H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저처럼 이렇게 여백에다가 산만하게 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만하고 거칠게 좀 필기가 되더라도 내가 푸는 방식이 이러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연결해 주시고요. 지금 구매 전 활동을 하죠. 구매 전 활동.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구매 후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평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A와 B를 대상으로 구매 전 활동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구매율은 D였대요. D. 그리고 A에 대해서만 사후 서비스를 했대요. 그리고 B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C와 D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C와 D를 대상으로는 구매 전 활동 중 광고만 했대요. 2분의 1만 한 거죠. 광고만 했다. 2분의 1 광고만 했다 라는 겁니다. 구매율은 C였어요. C. 그리고 이 중 C에 대해서 사후 서비스를 했고요. 여기서는 안 했대요. 그러자 만족도는 B와 C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E와 F를 대상으로는 구매 전 활동 중에서 2분의 1입니다. 다 하진 않았어요. 할인 행사만 했대요. 2분의 1 할인 행사만 했대요. 그랬더니 구매율은 B였대요. B. 그리고 사후 서비스를 E에 대해서만 했고요. F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케팅 만족도가 모두 B였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G와 H를 대상으로 구매 전 활동으로 광고와 함께 할인 기회를 제공했다.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니까 동그라미를 할게요. 그랬을 때 구매율은 B였다. 그리고 G에 대해서만 사후 서비스를 했고요. 그리고 H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는데 마케팅 만족도는 모두 A, 이렇게 B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제시를 하고 그 정리된 표를 가지고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들을 판단을 하면 됩니다. 할인 기회를 제공한 경우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보다 구매율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할인 기회를 제공한 경우와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할인 기회를 제공을 했죠.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할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뒷부분은 E, F, G, H는 할인 기회를 모두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서는 할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할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보다 할인 기회를 제공했을 때 더 만족도가 높죠. 깨끗하게 지우고. 그쵸? 그래서 얘는 맞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광고를 하는 상황에서 사후 서비스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마케팅 만족도가 낮지 않다라는 것은 같거나 높다. 이 말입니다. 낮지 않다라는 말은 같거나 높다인데요. 광고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후 서비스를 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광고를 한 경우예요. 여기서 사후 서비스를 이제 얘는 했고 그리고 얘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만족도가 사후 서비스를 한 경우가 더 높았죠. 역시 여기서도 광고를 한 경우예요. 광고를 한 경우인데 광고를 한 경우에 우리가 사후 서비스를 할 때 마케팅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서비스를 하지 않을 때 광고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마케팅 만족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사후 서비스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광고를 한 경우 그리고 하지 않은 경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사후 서비스를 얘네 하지 않았잖아요. 얘네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지금 얘네가 사후 서비스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얘는 광고를 했죠. 얘는 광고를 했어요. 얘는 광고를 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칠게요. 그리고 얘도 광고를 뭐 했어요. 그렇죠?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니까는. 그리고 얘는 광고를 하지 않았고 얘도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D와 F가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작업으로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얘는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만족도가 높아요. 그렇죠? 이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사후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후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F가 더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은 지금 이 진술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사후 서비스를 하지 않은 상황을 비교를 했습니다. 광고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마케팅 만족도가 더 높다. 그렇지 않아요?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광고를 한 경우보다 마케팅 만족도가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얘가 더 높아요. 그러므로 얘는 맞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는 맞지 않고 기억과 니은이 이제 해당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문항 한번 해결을 해봤는데 여러분 연습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가 발상이 딱 이루어지면은 술술 나가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키가 될 수 있는 그 발상이 이제 떠오르냐 떠오르지 않느냐가 좀 관건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18번과 같은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그 산만한 글들을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표를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음 문항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